안녕하세요. 2012년 4교시 1번 문제, 2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인버스 스퀘어 메소드라는 방법인데요. 서로 다른 같은 시를 측정했지만 이 모든 측정에 대해서 정밀도가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방사성 붕괴 물질을 여기서는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다른 것들을 측정했을 때 실제로 뭐 길이를 잰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길이가 우리의 눈에는 뭐 10cm면 10cm로 보이겠다마는 실제로 아주 조그만한 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그 값은 항상 변화가 있다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거, 아주 정밀하게 측정한다는 거.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느 정도의 모든 값들은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갖고 있고 그 오차를 대변하는 것. 그 중에서도 여러 번 측정을 했을 때 얼마나 동일한 값이 나오는가에 대한 이 정밀도에 대한 부분이 다를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이거를 적당히 이용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가중치에 따라서 대표값들을 산출해낸다 이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가중치를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중치는 지금 주어진 게 표준 편차이니까 꼭 제곱을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20 제곱 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식을 통해 가지고 가중치를 뭐 W라고 웨이팅이라고 해서 W라고 표현을 해보면 이제 1, 2, 3입니다. 여기서 이거를 1, 2, 3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면은 첫 번째는 0.7092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0.1773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0.1135가 나오네요. 네, 이게 가중치고요. 여기다가 2에 해당하는 값들을 곱해주면은 이게 이제 가중 측정했을 때 서로 정밀도가 다른 경우 대표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0 웨이팅 1 더하기 265 곱하기 웨이팅 2 더하기 285 곱하기 웨이팅 3을 하게 되면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네, 값은 262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대표값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똑같이 표준 편차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를 다시 써보면 이거고 일단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1.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역수로 되어 있죠? 이 역수로 되어 있으니까 역시 역수로 한번 치워주고요. 그럴 경우 역수하면 70.92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제곱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표준 편차가 아니라 분산인 거죠. 지금은
분산인 겁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고려시 그 값은 8.42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262 플러스 마이너스 8.421 베크렐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카일 제곱 테스트인데요. 간단하게 식을 표현하면은 관측 한 값 빼기 평균. 원래는 통계학적 용어로 뭐 기대도수, 뭐 관측도수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우리는 편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관측한 값과 평균값이 있는데요. 이 식을 먼저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거랑 지금 표현에 나타나는 이 F 표시는 자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도가 뭐냐? 이 모수라고 하는데요. 파라미터,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이 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확률 분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규 분포가 있고 바이노미얼 거니까 이항 분포가 있고 카이 제곱 분포가 있고 여러 가지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 분포가 있는데 이 확률 분포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평균과 분산인데 이 평균과 분산의 모양에 따라서 정규 분포의 그 폭이라든지 뭐 높이라든지 뭐 그런 그 높이라기랑 좀 그렇죠. 어쨌든 폭이 달라지죠. 즉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모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래프의 모양을 지배하는 것이다. 확률 분포의 확률을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수라는 게 뭐냐? 카이스퀘어 테스트에서 또는 t-테스트에서는 이 자유도라는 것이에요. 자유도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표본을 5개 뽑았죠. 이 표본 5개를 뽑은 표본 중에서 degree of freedom, 그러니까 자유도는 4가 되는 겁니다. n-1이에요. 표본을 뽑은 횟수 빼기 1이 자유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5개를 뽑았을 때 하나 뽑고 결과를 보고 하나 뽑고 결과를 보고 하나 뽑고 또 결과를 봤을 때 마지막에 뽑는 것은 결국에는 통계학적인 정보로서 가치가 없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갖고 가야 될 거는 카이스퀘어 테스트의 모수가 자유도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4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평균은 10이 나옵니다. 10이 나오고요. 여기에는 이 주어진 관측값들을 뭐 이런 식으로 다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더하기 좀 예쁘게 써볼게요. 더하기 12 빼기 10 제곱 더하기 8 빼기 10 제곱 더하기 13 빼기 10 제곱 더하기 7 빼기 10 제곱 에다가 일단 이걸 구할게요. 더하기 12 빼기 10 제곱 더하기 8 빼기 10 제곱 더하기 13 빼기 10 제곱 더하기 7 빼기 10 제곱은 26이 나오고요. 이 26을 10으로 나누게 되면은 결국에는 카이스퀘어 테스트의 검정 통계량은 2.6이 나옵니다. 이 2.6은 결국에는 어디에 있느냐? 찾아볼게요. 여기서 쭉 가가지고 2.6이라는 값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확률을 나타내 주지는 않았고요. 이 범위가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간단하게 P는 0.75에서 0.542의 카이스퀘어 테스트의 2.6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기술사에서 원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예를 들어 조금만 더 전제를 달아주면은 예를 들어서 95% 신뢰도를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카이스퀘어 테스트는 양측 검정입니다. 그래서
0.025에서 0.9975 이 사이의 값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다?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만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측기가 정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뭐 분산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게 된다면은 계측기의 감도가 부족해가지고 정확하게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너무 높게 측정이 되었다면은 계측기의 분산이 가다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굳이 P를 더 추론하면 인 건데 카이스퀘어 테스트의 그래프가 조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 분포도 아니에요. 약간 오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형보관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는. 그래서 근사적인 판단, 근사적으로 선형 보관 이용시 1.923 빼기 아니죠 3.36 빼기 1.923 분의 0.5 빼기 0.75는 2.6 빼기 1.923 x 마이너스 0.75 됐을 때 약 0.63 정도의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근데 정확한 값이라고는 보장할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 추론에 의한 근사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냥 0.63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다라고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결론 자체는 이게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확률 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굳이 추론 한 번 더 해본 것 뿐이고요. 지금 위와 아래를 보면은 통계적인 문제가 좀 나왔어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푸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개념만 좀 더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소할 수 있지만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생소한 만큼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